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해안지형과 주민생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안지형과 주민생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24쪽부터 진도입니다. 22쪽부터 나오지만 24쪽부터 오늘 하기로 했고요. 자,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진짜 제일 중요했던 건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 비교하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해서 별표 3개 하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해안 침식 지형, 암석 해안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깎여서 이 파랑이 깎아서 만들어진 평평한 땅은 파식대, 당구대 할 때, 탁구대 할 때 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절벽은 바닷가에 침식으로 만들어진 절벽, 그래서 절벽 애자를 써서 해식애라고 쓰고, 빵빵 때려요, 빵빵 때리면 이 부분이 해식 동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 바위처럼 나와 있으면 씨앗이, 촛대 바위처럼 나타나 있으면 씨스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안 퇴적 지형이죠. 그래서 이쪽 뒤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긴 사빈이라고 했고, 사빈. 그 다음에 사취는 그냥 사주라고 하기로 했죠. 사주 바다, 이 섬하고 연결하니까 육계사주. 이제는 더 이상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계도라고 했습니다. 석호 앞에도 사주가 맞고 있죠. 석호는 원래 하천이 깎아서 만들어진 V자국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되냐면 만이 되죠. 만. 여기서 중요한 게 후빙기 해수면 상승,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많이 되고, 많이 됐을 때 앞에 뭐가 막아요? 연안유가 사주로 막아요. 사주로 딱 막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석호, 안짠물. 하지만 짠물이면서 안짠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덜 짠물이라고 하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하천이 깎았어요. V자국.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건, 후빙기 해수면 상승.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중요하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이제 기후변화와 바닷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해수면과. 그래서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이 앞쪽을 모래뚝이 막아버리죠. 사주, 연안주가 이렇게 흐르니까 막아버리고,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호수가 돼서 석호가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24쪽에 이제 갯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해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암석해안, 모래해안, 그 다음에 갯벌해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추가로 이제 산호초 해안이나 이제 맹글로브 해안을 보게 될 텐데, 산호초 해안과 맹글로브 해안은 좀 곁다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잠시 정리해 보면 암석해안 있고, 암석해안, 그 다음에 모래해안, 이 일단 두 개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하면 갯벌해안이 있습니다. 갯벌해안. 크게 보면 세 가지, 나머지 산호초 해안, 맹글로브 해안은 이제 곁다리로 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석해안은 주로 파랑이 침식으로 만들어지고, 모래해안은 주로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으로 형성이 되고, 갯벌해안은 밀물과 썰물인 조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북해연안, 우리나라 서해안, 미국의 조지아주, 캐나다의 펀디만, 아마존강하고, 캐나다의 펀디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북해연안은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읽었던 네덜란드 할 때 설명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5개가 세계 5대 해안이고요. 여기 보면 이 적도 주변에 따뜻한 바다에 살아요.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것이 바로 산호초입니다. 산호초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산호초는 식물일까? 동물일까? 한번 찾아보고, 갯벌은 실제로 보면 이렇죠. 갯벌 가면 갯벌 체험 이런 거 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호미 같은 거 들고 터더덕 이렇게 캐면 바지락 같은 거 정말 많이 캘 수 있거든요. 갯벌 체험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꼭 갯벌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갯벌 체험. 자, 그 다음에 이 산호초의 분포를 보면 이 산호초가 이렇게 적도 주변을 따라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운 곳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호초가 이제 이렇게 주로 분포하는 거고, 산호초는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산호초 해안은 석회질의 산호충의 유해가 퇴적되어 형성됐고 물이 별로 안 깊고 염분이 풍부한 열대나 아열대, 그러니까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일이나 파랑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예쁘지 않나요? 네, 엄청나게 예쁘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예, 이 화창한 날 내려다보면, 지구를 내려보면 1600km에 걸쳐서 형성된 산호 군락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어디냐? 그곳이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빛이 날 정도예요 라고 말을 하죠. 빛이 날 정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 같다. 예술품 같다. 이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니모를 찾아서 나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해서 호주의 북동쪽에 나타나는 대보초라고 하는 곳이고요. 니모를 찾아서 얘도 나오죠. 니모를 찾아서는 엄청나게 귀엽잖아요. 니모를 찾아서 하고 이런 것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으로.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모습입니다. 네, 엄청나게 아름답죠?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레이트 이게 들어가면 호주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호주의 북동쪽이고요. 다른 지도에서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다. 호주의 북동쪽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맹글로브 숲입니다. 맹글로브 숲은 산호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치가 열대하고 아열대 해안에 조간대는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구간을 조간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진흙지대에 살고 있고요. 맹그로브는 소금기를 견뎌내는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맹그로브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생태계의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관광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자, 보이죠? 뿌리가 이렇게 드러난 모습. 근데 모기가 일단 많아요. 모기가 많다. 그렇지만 이곳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자연관을 할 때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연관 할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 맹글로브 숲의 기능이라고 해서 육지와 바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초나 산호초 같은 해양 생태계에 양분을 공급해서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탄소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파도를 막아주는 완충대의 역할을 해서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에 터전을 제공하는데, 여기를 이제 다 밀어버리고 지금 블랙 타이거 슈림프 키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우 양식을 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맹글로브 숲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맹글로브 숲이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호주로 보면,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는 맹그로브가 될 거고, 나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고, 다는 뭐죠? 석호입니다. 석호. 그럼 라는 12사도 바위가 나타나는 시스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북아메리카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여기 이쪽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고위도인데 엄청나게 해안선이 복잡하죠. 이런 곳은 이제 피오르 해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는 여기는 아까 이제 해안 지형 중에서 갯벌이 유명한 곳입니다. 갯벌. 컨디만 근처잖아요. 그래서 갯벌이라고 써주면 되고, D는 앞에 맡고 있는 뚝이니까 사주, C는 자연스럽게 많이 호수가 된 거라서 얘를 이제 석호라고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읽기 자료인데요. 읽기 자료는 이제 블랙 타이거 슈림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보았던 식용유 광고에서 먹음직스럽게 튀겨지는 대표 요리는 새우였다. 대형마트에 가면 블랙 타이거라는 종류의 새우가 한 팩에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비교적 저렴하고 조리 방법이 단순하고 색감도 화려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새우 소비량이 급증은 우리나라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블랙 타이거 주 생산지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해안 지역의 풍경과 주민 생계 수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안 지역에서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열대 우림 해안의 맹글로브 숲을 밀어내고 대형 새우 양식장들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해안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었다. 고밀도로 새우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항생제와 살균제를 대량 살포한 것도 주변 해안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해양 생태계 파괴는 결국 맹글로브 숲 주변 해안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영세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2004년 말 쓰나미 때 피해가 그토록 커진 것도 맹글로브 숲이 새우 양식장으로 바뀌어 파괴됐기 때문이다. 발그레한 고운 빛으로 선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는 새우가 결국 쓰나미 피해와도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뭔가 먹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새우 양식장에서 새우 껍질을 까는 노동자가 카카오와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어린이라는 것 또한 새우에 담겨있는 현실이다. 자, 이 내용은 허남혁 선생님이 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에 나온 내용입니다. 뭔가 좀 울림이 오나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오늘 배웠던 거 합쳐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 한번 함께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는 시험 끝나고 새로운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